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수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월드 경마의 신동훈입니다. 자, 2012년 5월 18일 부산 경마 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주는 제가 이 목감기로 인해서 목소리가 많이 쉬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상쾌한 방송을 못 해드린 점 사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인가 그저께가 스승의 날이었죠. 네. 스승의 날이었는데 이게 뭐 생각을 해보니까 뭐 경마 스승한테 뭘를 줄 수도 없고, 제가 이제 전문가 생활을 하면서 가장 그래도 좀 보람됐었던 일이 한 번 있었는데, 그 구정 때예요. 구정 때인데 문자가 한 통 띄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받아봤더니, 강타 양반 1년 동안 수고했네. 내가 나이가 60이 넘은 노인네네. 근데 자네한테 내가 문자를 봤는데 자네가 꼭 단방이라고 얘기하는 것만 내가 꼭 구매를 하네. 그 이후부터 제가 단방이 없어졌습니다. 제 예상에서 단방은 완전히 사라지고 단통하고 꼭 이렇게 뭘 이렇게 깔아요. 그러니까 단통이라는 개념은 저는 거의 단방에 가깝다는 개념인데, 그 단방이라는 게 그 나이 드신 그 팬분의 그 문자를 보고서 제가 엄청 충격을 받았거든요. 혹시나 내 문자가 그분한테 어떤 나쁜 영향을 드릴까봐 그게 머릿속에 지금까지 있습니다. 10년을 했는데도 그 기억이 머릿속에 있어요. 그래서 제 예상에선 단박이라는 게 그 이후로 사라졌어요. 그런 이 생각이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제가 유일하게 어떻게 경마 전문가를 하면서 팬분한테 어떤 좋은 의미의 문자를 받아본 기억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갑자기. 자, 그러면 이제 일단락 하고요. 지난주 이제 저희 팀의 적중 내역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석범님부터 할까요? 예, 지난주는 이제 그 전보다 많은 적중을 드리진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배당 자체는 훨씬 더 이제 내용이 좀 있었던 지난주였습니다. 금요일 1경주부터 신의 마필이었던 이제 마운트 아부 더불어 자, 이 호랑나비 펄펄이라는 마필이 자, 비인기권 전력이었었는데, 자, 당시 최저 배당 한창대로 2.7배 팔렸던 깜빵이 막걸을 잘라드리면서 자, 마운트 나부의 호랑나비 펄펄 이 뭐 쌍승식 24배 복승식 18.2배짜리를 자, 적중을 드리며 시작을 했었고, 뭐 연속해서 초반부 적중을 드렸었고, 제주 승부처에서 5경주였는데 자, 당시 이제 미래햇살과 월광, 자, 이거에 원래 이렇게 많이 팔릴 경주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5.8배 한 방으로 자, 제주 승부, 당시에 이제 10배 이하로 팔렸었던 청해보고 뭐 소년비행 세단장 이런 말들 다 잘라드리면서 자, 힘을 실어드렸고, 삼복승까지도 상쾌한으로 34.2배 승부처 적중이 아주 좋았었던 금요경마였고, 자, 1호 중계 레이스에서도 바다축제 미스터 Y, 자, 이거 뭐 실버 클래식까지 뭐 딱 3마리만 봤는데 자, 순서대로 들어왔던 경주였고, 부경 6경주에서도 자, 가문대장군은 자, 이번에는 축으로 노려야 된다 하면서 천지호령을 거품마루를 잘라내면서 파워풀 코리아, 이게 항상 선행 가서 들어왔던 말이라 자, 이 말을 많이들 좀 안 보신 것 같아요. 자, 가문대장군의 파워풀 코리아를 12.6배 자, 복승식 쌍승식 23배 자, 적중을 드리면서 부경 마무리를 지었던 지난주였습니다. 네, 신동훈이요. 예, 저는 우선 뭐 제가 이제 UCC에서 추천드렸던 마필들도 뭐 부산, 제주 다 입상이 되고 했는데, 제가 지난주에 이제 저배당은 제가 생략을 하겠고요. 저 개인적으로 상당히 이 보람이 있었습니다. 이 정말 이 새벽에 눈 빠지게 정말 이 복귀를 하고 또 그거를 또 기록을 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고배당을 찾는 것이 또 예상가로서 또 보람이고 또 그렇습니다. 지난 부산 구경지였죠, 금요일. 제가 이 천사의 영광, 최근 들어서 연속으로 바닥을 치고 있지만 조금만 더 뒤로 돌아가 본다라면은 분명히 얘가 이번 레이스에 통할 수 있다라고 강조를 해드렸고, 굉장히 금화피를 설명을 하면서 제가 시간을 굉장히 많이 할애를 해드렸어요. 제가 보니까 거의 1분 넘게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었는데, 천사의 영광이 멋지게 추입 입상에 성공을 해주면서 최고 인기마로 팔렸던 힘찬 질주와 들어왔습니다만은 자, 66.8배당 자, 고배당을 시원하게 지난주 부산경마 적중을 드렸고, 개인 적중까지도 같이 이어졌기 때문에 자, 이번 주도 좋은 배당 한번 체포해 드리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타는 지난주에 토요경마, 일요경마 완벽하게 대석을 했는데
부산경마는 2%가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이 금요경마 6경주죠. 부산경마 이제 강타의 세 번째 승부처였는데 요 경주가 그래도 금요경마에선 제일 잘한 경주예요. 9번 시크릿 무브에 8번 버닝너시. 버닝너시가 5세인가 4세 마리라서 이건 무조건 시천이가 타더라도 승부다. 그래서 8번 9번 단통으로 승부처를 적중해서 복승식 16.7배를 단통 적중을 했습니다. 그거에도 뭐 하나 됐고 또 제주경마 또 UCC 승부처였죠. 제주경마 UCC 승부처인데 뭐 배당이 별로 없었어요. 배당이 사라역을 번뇌천을 단통으로 때리고 무비주전을 이 한 마리를 더 가져가서 자 복승식 3.9배 쌍승식 6.9배 3복승식 3.8배를 싹쓸이 단통 적중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싸그리 3마리밖에 추천을 안 드렸으니까 그 3마리까지 3복승까지 쪼르륵 한번 연결을 줘보자 그래가지고 그거 한 경주로 제주경마 UCC 메인 승부처를 멋지게 적중을 했고요. 또 일요경마 일요교차에서도 한 2개 경주를 더 적중을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워낙에 토요일 일요일 경마를 대승을 해서 그렇지 뭐 금요경마도 내용 자체로는 많은 적중이 없어도 이 교차까지 한다면 뭐 무난히 끝난 부산 경마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못해도 잘하던 뭐 기본을 하니까요. 자 일단 저희들 적중 내역에 대해서는 이제 일단락을 하고요. 자 금주가 이제 5월 3주차인가? 네. 3주차죠. 3주차인데 금주 부산경마 편성의 흐름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석권이요. 예, 3주차가 되면 이제 월말 쪽으로 넘어가는 흐름이라고 좀 봐야 되는데 이제 중후반에 간간히 한 서너 경주 정도는 이제 출전마가 좀 줄어든 경주들도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도 출전마가 줄어든 경주에서도 배당이 좀 터지는 경주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반은 10배 이하의 단배당이 나오고 그 이상은 또 배당이 터지는 흐름으로 흘러갔었고 그 흐름이 이번 주도 좀 비슷하게 이어질 수 있는 전망이라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난주 같은 경우는 생각지도 못했던 마필들이 들어오는 경주들도 그러면서 이제 배당이 터지는 경주도 있었다면은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마필 안에서 자, 인기마 접전 안에서 배당이 좀 나오는 흐름이 될 가능성도 오히려 있기 때문에 3주차 경마는 오히려 좀 더 적극적으로 공략해 볼 수 있는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인 편성 자체 얘기 말씀 잘 들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착안을 하시고요. 부산 경마가 요즘 경마가 은근히 배당이 이렇게 많이 나오지도 않으면서 또 적중하기도 또 쉽지가 않고 흐름을 또 초반에 잘못 타버리면 의외로 또 하루 경마를 망치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한 1, 2경주 쪽에서 좀 잘 하셔야지 그거 잘못해버리면 그냥 깨구락지가 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잘 착안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5월 18일 부산 경마 자 힘차게 오늘도 멋진 대승을 이끌어가기 위해 저희들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경마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부산제 1경주부터 신동훈 의원의 추천 경주로 해서 한번 멋지게 풀어본다고 합니다. 예, 추천 경주 이전에 제가 먼저 이제 추천말을 말씀드리면 여기는 좀 기복마 편성이라서 지난번 팔리고 못 갔던 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뚝심 자체가 좀 부족한 말들이 나오는 경주라 생각을 하면은 자 6번 무적의 이스라 마피를 자 이제 한번 볼 수 있는 시점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 최근 두 번의 경주는 이제 선두권이 강했었던 레이스를 뛰었었던 말이었고요. 특히나 이제 지난 경주 같은 경우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앞에 붙여갈 수 있는 말임에도 자 전혀 따라붙지 못하다 보니까 자 뒤늦은 추격으로 아쉬움을 좀 남겼었던 경주입니다. 지금의 경주는 순발력 있는 말들은 있지만 결국에는 뚝심 싸움이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여지는 이상 그동안은 강하게 볼 수 없었지만 이제는 자 무적의 에이스를 강하게 봐야 될 시점이 된 거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1경주는 일단 전형적인 발빠른 선행마가 없는 비교적 이 뚜벅이들의 한판 승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번 경주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려보고 싶은 마필은 이번 유토피아 콜이라는 마필입니다. 지난번에 느린 경주를 만나서 선행을 갔습니다. 선행을 가고도 이 막판까지 지구력의 우수한 모습을 보여주고도 자 4착을 차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에는 선행을 가기도 힘들어요. 더군다나 또 김영민이라는 취임말을 잘 타는 기수가 기생을 했기 때문에 더욱더 요 마프를 안 보실 거로 생각이 드는데 제가 초장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편성은 뚜벅이의 편성이고요. 이번 이 유토피아 콜이라는 마필은
경주력 자체가 일정 수준으로 성장을 하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선행을 가든 안 가든 따라가든 일정 수준을 성장을 한다는 얘기는 마필 자체가 이 성장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이번 유토피아 콜은 이번 경주 강력 추천을 드리고 싶은 마필이 되겠습니다. 예, 우선 이번 첫 경주는 전대지를 기준으로 봤을 때 강력하게 축으로 잡히는 마필이 없고 여러 마리가 혼전으로 팔리는 양상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편성보다도 축마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편성으로 볼 수가 있겠고, 저는 이 안쪽에 있습니다. 이번에 아마 전대지상으로는 가장 세게 잡힐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현장 배당의 흐름이 어떻게 가느냐 그게 문제인데, 1. 임팩트 더 맥스. 자, 직전에 인기마였습니다. 인기마였고 지금 기승기수가 이제 이성제로 왔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조금 현장에서 비리비리하게 팔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번에 1번 게이트 굉장히 게이트 조건이 좋은 상황이고 직전에 선입 따라가다가 막판에 지구력 부족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1200으로 거리를 줄여서 출주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거라면은 뭐 이성재 기수 크게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이번에 충막감으로서 손색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기승기수가 다 바뀐 말들이 지금 많이 나와주고 있는데 바로 이 유토피아 콜 같은 경우 3주 만에 나오면서 김영민 기수가 기승을 했어요. 조교 강도가 대폭 떨어졌기 때문에 조금은 좀 약하게 팔릴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땐 김영민이 기승이라면 이거는 선행은 아니에요. 적어도 선입 추입력을 끌어내면서 한번 입상을 해보겠다라는 26점 마방의 생각이 아닌가라고 봤을 때, 자, 이 유토피아 콜 기승기수 변경된 마필 이번에 인기가 좀 떨어진다라면은 원틀 막권으로서 손색이 없다라고 보고 있고, 바로 옆에 붙어있는 마필 바로 4번 한춘 챔프죠. 여긴 지금 또 김동현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얘도 실전에서 특별한 걸음을 보여주지를 못하고 있지만 선행을 갈 수 있는 김동현 기수의 기승이라면은 이번에 선행 승부를 한번 기대를 해보고 싶은 전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레이스는 1. 임팩트 더 맥스를 축으로 이 유토피아 콜과 4 한춘 챔프 두 마리를 주목을 해보는 경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부산 제1경주 신동훈 의원의 추천 경주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1경주부터 신동훈 의원의 마본으로 참고를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이제 부산 제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경주는 또 곧바로 이어서 손석번 의원의 추천 경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천 막권은 잠시 후에 한번 들어보기로 하겠고요. 자, 이번엔 인기권입니다. 저는 이 안쪽에 있는 1 어도봉, 자, 얘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전에도 좀 걸음이 좀 아쉬웠었어요. 스피드 자체가 좀 아쉬운 면모를 보였고 그 전에는 아예 발주 고착기로 인해서 레이스를 아예 망쳐버렸던 그런 마필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5월 16일에 자, 유현명 기수가 발주 조교를 끊어놨고 양호 판정을 받았습니다. 발주 조교를 했고, 이번에 1번 게이트, 자, 직전 정도의 게이트 이탈과 스피드만 보여줘도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편성이기 때문에 저는 1 어도봉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편성 자체도 발빠른 선행마가 없는 편성이죠. 그야말로 뚜벅이들의 한판 승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누가 들어와도 이제 좀 할 말이 없는 그런 편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뉴스카이나 이런 기본적인 마필들은 좀 팔릴 것 같고요. 이번 경주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려보고 싶은 마필은 9번 찬스 어게인이라는 마필입니다. 이 설동복이라는 기수가 이 승수가 많은 기수도 아니고 우승 횟수가 많지는 않은데 이 고배당의 이착을 가끔가다 이 기수가 그러니까 공백 이후에 그 공백 이전에 옛날에 출전했을 때 그렇게 가끔가다 터뜨렸던 기수예요. 그 9번 찬스 어게인이란 마필이 사실상 뭐 센 말은 아니죠. 일단 선행력이 부족한 단점이지만 기본적으로 레이스 자체가 거리가 1400이고요. 이 마필 자체가 뚝심은 상당히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에서 선행력을 기대하기보다는 원체 이 마필이 갖고 있는 뚝심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마필에서 느린 경주만나 거리 적정 거리이고요. 막판 추임력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9번 찬스 어게인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번 경주가 미승리마 편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진마 편성에서 좀 배당이 터질 수도 있는 경주이지만 편성 자체가 약해지면서 자, 입상 기회를 맞이한 마필들의 강공 쪽에 조금 더 좀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 자, 바로 인기권 전력이 3번 뉴스카이라는 마필이
자, 전적 경주의 경주력 변화를 보여서 인기마가 됐었지만은 앞에 따라붙지도 못하는 경주력을 좀 부진했었던 내용이었는데, 자, 늘어난 거리에서도 더욱더 좀 적응력을 보여줄 수 있는 마필로서 뭐 힘 있는 야우디 자마이고, 또 지난번은 자신의 경주력을 다 보여준 레이스라고 저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자, 18초 마방에서 앞으로 좀 자기 몫을 해줘야 되는 말인데, 자, 기대보다는 좀 못했었고, 또 인기로 팔리니까 좀 경주력을 살리지 못한 것 같은데, 자, 이번에는 3번 뉴스카이의 경주력을 가장 좀 믿어보고 싶은 경주 편성이다. 1400이라서 마지막에 뭐 꾸역꾸역 뛰면서 변화가 좀 나올 수 있기도 하겠지만, 우선 유리한 거는 앞에 나가는 마필이 유리할 거예요. 4번 마필 파워 임팩트는 지난번 이성재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파워 임팩트 자체가 선행을 가면서, 자, 이것도 이성재 기수가 인기만은 못 가고 복병마로는 들어오는 기수니까 배당을 한번 좀 터트리는 건 아닌가 싶었는데 마지막에 잡혔죠. 하지만 그 당시 잡힐 때도 강력하게 승부의지를 보였었던 인기권 전력들에게 잡혔던 거지, 파워 임팩트 자체가 못 뛴 건 아니거든요. 자, 스피드가 점점 좋아지고 있는 부분이라, 자, 지난번 1400까지도 뛰었다면은 4번 파워 임팩트 쪽에 힘을 좀 주고 싶은 경주고, 그의 마필들의 전력에서는 비슷해요. 말씀해주신 어더봉이나 뭐 천스 어게인이나 여기 뭐 미스터 만보 이런 말들까지 경주력 차는 크지 않다고 보는데, 하나 받치는 정도로 본다면 이제 1번 마필 어더봉 정도만 받치는 막권선에서 3번 4번에 한방 주력을 기대하는 경주고, 3번 1번 정도만 받치는 막권으로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경주, 2경주 이제 공교롭게도 두 위원들이 추천 경주를 했으니까 1경주는 신동훈 위원, 2경주는 손석범 위원.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초반이 좀 잘못 선정을 하면 어렵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잘 참고를 해서 어려운 1, 2경주를 멋지게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제 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교롭게도 1, 2, 3경주가 비슷한 흐름입니다. 전형적인 선행마가 없고, 그렇다고 또 우수한 뚝심마도 없는 비교적 부진마 편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번 3경주 그런 편성이에요. 자, 신동훈이요. 예, 나름대로 이번 레이스는 이제 인기마 2마리 정도는 이제 눈에 띄는 상황인데, 사실 상대마들이 이제 보여준 게 없기 때문에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돋보일 뿐이지, 능력마가 아니라는 측면에서 저는 이 배당권 마필 한 마리 추천을 드리겠는데, 자, 데뷔전에서 꼴등을 한 말이에요. 바로 이 10 나비소녀. 자, 김영민 기수 타고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직접 이제 김홍일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사실상 뭐 강하게 봐주기는 어려웠었던 마필입니다. 하지만 주행 검사 당시의 모습 보면은 뭐 그 당시 약간 좀 미흡한 모습이 있었습니다만은 이렇게까지 뒷심이 안 나오나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의외로 좀 부진한 면모를 보였고, 아무래도 데뷔전 1300은 좀 부담이 있었던 전력으로 보여지고 1200으로 거리를 줄였고, 물론 인기 마필도 기본적으로 봐주고 가야 되겠습니다만은, 자, 배당권에서 이 10 나비소녀는 꼭 한번 체크해봐야 되는 요즘 마필로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도 여기는 좀 강한 편성이 아니기 때문에 복병급 마필을 좀 보고 있는데, 저는 3번 내셔널 헤로인이라는 마필을 좀 추천드리죠. 자, 이 말은 공백을 좀 가지고서 전적 경기에 좀 출전을 했었고, 자, 지난 레이스까지도 이 적응력을 좀 살리는데 중점을 좀 두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내셔널 헤로인이라는 마필은 순발력은 참 좋은데 뚝심이 부족해가지고 이 주기 자체도 들쑥날쑥하고 좀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순발력은 분명히 좋은 말이에요. 지금처럼 부진한 마필들이 출전하는 경주에서는 순발력이 굉장한 장점이 될 수 있다고 좀 보는 말이고, 거리도 지난번보다 줄어들었죠. 자, 양영남 기수가 안쪽 게이트에서 초반 스피드를 더 살려낼 수 있는 말이고, 지난번보다 어찌됐든 앞에서 경주를 펼쳐갈 수 있고 내심 선행 승부까지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말이라 보고 있어서, 자, 3번 내셔널 헤로인을 요지급 마필로 언급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제가 초장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편성은 전형적인 뚝심마도 그렇다고 전형적인 선행마도 없는 약간은 부진마 편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9번 오디세우스 같은 마필은 좀 팔릴 마필이고요. 조금 덜 팔릴 마필들 중에서 얘기를 드리면 이게 인기마인가? 4번 기룬이 인기마인가요? 인기 2위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인기마? 예. 야, 그래요? 그럼 뭐 인기 2위 얘기하는 거네, 그러면. 4번 기룬이란 마필입니다. 이 마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공백 이후에 이제 근간 2번의 경주를 출전을 했던 마필인데,
선행력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근데 이 마필은 분명한 것은 안말이라는 점이에요. 안말인데도 불구하고 선행력이 부족하고 한 번도 선행력을 발휘한 적이 없느냐? 아닙니다. 이게 데뷔 3전째 어느 정도의 선행력을 발휘했었던 마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근간 공백 이후 두 번의 경주에서는 나름대로 출전마 중에서 가장 우수한 추임력을 보여줬던 마필이에요. 그렇다면 전형적인 선행마가 없는 느린 편성이고 또 뚝심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 또 예전에 데뷔 당시에 3전째에 선행력을 어느 정도 빠른 선행력을 보여준 적이 있었다면 안말이라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지금 4세가 됐거든요. 이 말을 승부를 안 할 이유는 전혀 없잖아요. 마방에서 이 마필을 지금 4세가 되는 동안 9전째를 맞이하고 있는데 한 번도 승부를 안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마주시려면 이 마필로 승부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마방이든 뭐 마주든 무조건 승부를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누구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4번 기류는 승부 의지라는 측면으로 놓고 본다면 가장 강력하게 걸려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단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3경주는 3번 내셔널 헤로인. 자, 여기 이제 4번 기룬이란 마필. 그 다음에 신동훈 의원은 10번 나비소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인기 많은 9번 오디세우스니까 여러분들이 잘 참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지금부터 이제 다시 저희 팀의 양 위원들이 승부처가 또 이제 연장으로 이어집니다. 자, 오늘 또 저희 팀의 UCC 메인 승부처 첫 번째를 장식할 위원은 또 부산제 4경주의 신동훈 위원입니다. 예, 잠시 후에 듣고요. 자, 제가 여기서는 센 말들이 출전하는 경주는 아닙니다. 혼합 4군에서 편성상 인기를 좀 모으던 마필들이 좀 출전하는 경주니까 혼전의 부분은 분명히 있으리라 저는 좀 생각을 하고요. 자, 지난번은 제가 거품바라 말씀을 드렸던 말이 이제 5번 억만돌이. 자, 그 전에도 출전했을 때 제가 방송에서 거의 뭐 종합지에 많이 안 잡혀 있었던 말인데 현장에서 바람이 엄청 불었던 말이 억만돌이였어요. 자, 때려야 될 편성, 또 빠져야 될 편성을 가려서 좀 봤던 말인데 이번에는 다시 좀 때릴 수 있는 경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은 어찌됐든 간에 그 경주력을 이어가도 입상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경주였어요. 그 전에 승부를 안 됐던 말들도 섞여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타도 지난번은 좀 입상하기는 좀 힘들다 봤었던 경주였고 결과적으로 착순밖에 못 왔는데 그 경주력을 계속 이어갔다는 점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번에는 유현명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보다 좀 안정적으로 레이스를 풀어갈 수 있는 기복마 편성이기 때문에 센 말이 없기 때문에 이 5번 억만돌이 같은 경우는 자 이제는 다시 한번 좀 강하게 읽어줄 수 있는 편성이 왔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차피 이 편성에서 이제 누가 팔릴지는 모르겠는데 뭐 억만돌이 좀 팔릴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뷰티풀 플레이스 이런 거 팔리겠는데 여기서 이제 가장 복병 이 배당이 좀 나올지 모르겠네요. 이 8번 미스터 풀핏이라는 마필인데 요 마필에 대해서 제가 보기엔 기본적인 그 잠재력이 있어 보여요. 마필 자체가 주행검사 때 2번에 걸쳐 통과를 했습니다. 사실상 뭐 19점 마방 같은 경우에 2번에 통과한 마필들이 거의 없다시피 하는데 그 두 번째 나름 전력 승부를 했기 때문에 데뷔전 당시에 어느 정도 인기권 전력으로 1400m에 출전을 해서 초반 강공을 때릴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만 초반 강공을 때렸어요. 실질적으로 강공을 때렸는데 실질적으로 종반 탄력에 대해서는 전혀 나오지 않으면서 좀 아쉬움을 주었는데 제가 보기엔 이번에도 1400입니다. 1400인데 이번에도 또 단독 선행이에요. 8번 미스터 풀핏이라는 마필은 잠재력을 한번 읽어줄 수 있는 저의 찬스가 아니냐. 들어오면 대가리다. 쌍승식 대가리다. 8번 미스터 풀핏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레이스 자 UCC 메인급 승부처 자 지금 복병 마필들 상당히 좀 주옥 같은 마필들이 나왔는데 인기 많은 아무래도 구 뷰티풀 플레이스 자 직전에 제가 이제 방송에서 추천을 드렸던 마필이고 얘가 직전에 제가 봤을 때 이제 최선의 능력을 끌어낸 마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6 하이템플러 자 5 억만돌이 자 요 정도 순으로서 막권의 조합이 이제 저배당으로 갈 것 같은데 이번 레이스는 제가 봤을 때는 중고배당이 터지는 경주입니다. 자 인기 마필들에게 절대로 과신하면 안 되고 인기마를 축으로 간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배당권 마필을 사셔야 되는 경주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정적으로 제가 직전에 노렸다가 아쉬움을 상당히 많이 남긴 마필이에요. 이번에
조금 더 약해진 편성이 저는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절호의 찬스를 맞은 그 복병 마필을 중심으로써 자 이번 리스 한번 중배당 이상에 강하게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부산 제 4경주 자 신동훈 의원의 UCC 메인 승부처 있습니다. 자 곧바로 이어서 자 부산 제 5경주로 넘어갑니다. 이번 5경주는 바로 바톤을 이어서 손석본 의원의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예, 주초 대변은 잠시 후에 듣고요. 저는 이 안쪽에 있는 말이에요. 바로 이 일한바다. 자, 게리 슐렉터 기수. 30조 울줄리 마방이 이제 용병 기수 중에서 거의 이제 게리 슐렉터 기수를 태우고 있죠. 아무래도 이제 둘이 영어가 되니까 편하지 않습니까? 뭐 작전 지시를 하기도 그렇고, 뭐 다른 얘기도 하기도 그렇고. 그리고 30조 마방 자체가 물론 32조 조셉 모피 마방도 있지만 되는 마방이거든요. 정말 19조, 8조, 30조. 거의 뭐 쌍두마차 세 마방이 거의 뭐 부산 경마를 이끌어 간다고 하더라도 과언이 아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 한바다의 선전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번 경주에 여러분들에게 인기마 하나에 대해서 회의적인 견해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가는 말도 중요하지만 인기마 중에서 안 될 놈을 말씀을 드리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저는 이 5번 괜찮은 녀석이라는 마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경주 때는 선행을 갔습니다. 어차피 버거운 선행이긴 합니다만 선행을 일단 갔어요. 그래서 한 바퀴를 일수하면서 정말 지구력의 우수함을 가시하며 멋지게 입상에 성공을 했습니다. 1200에 첫 도전을 하고도. 자, 그런데 이번에도 선행을 가려면 갈 수가 있어요. 6번 광야일출이라는 마필이 있긴 한데 요 놈이 강하게 밀어붙여서 선행을 갈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6번 광야일출도 앞말이란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제가 보기에는 이 두 마필이 똑같이 앞말이라면 어느 정도의 선두권에서의 경합 가능성도 내포를 하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물론 요 5번 괜찮은 녀석이 선입전개 능력도 갖고 있지만 제가 보는 경주에서는 직전 두 번의 경주 자체가 어찌 보면 이 마필에 상당한 무리한 그런 요소를 안았던 주행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5번 괜찮은 녀석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인기권 전략이지만 회의적이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 두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이 상당히 저하고 좀 비슷한 부분도 많이 있다고 좀 생각을 하는데 출전마가 뭐 몇 없는 경주 편성이니까요. 제가 그동안 이 혼정 경주라든가 좀 배당을 노리는 경주들도 메인급을 좀 많이 추천을 드려왔는데 자 이번 제 5경주에서는 뭐 배당이 어떻게 형성이 되던 간에 한 구멍을 여러분께 좀 추천을 드리려고 합니다. 단통으로 다치기도 없는 승부를 한번 들어가고 싶은 경주예요. 그래서 이번 제 5경주를 다치기도 없는 단통 승부를 한번 추천을 드리겠고 항상 보면은 이 경마장에서 팬들을 만나면 한방 뭐 없냐 이런 얘기를 가장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주가 한방으로 한번 추천드릴 수 있는 경주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하나 이제 보는 게 복병급을 하나 보는 게 그나마 보는 것도 3복승 정도 보는 거예요. 3복승 정도로 이제 배당을 하나 보는 거니까 자 추가로 해서 한번 공략해 볼 부분이고 이렇게 한방으로 추천드릴 수 있는 거는 팔릴 수 있는 인기말을 안 볼 수 있기 때문에 꺾을 수 있기 때문에 승부가 되는 거니까요. 자 이번 제 5경주는 정말 한방으로 멋지게 한번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5경주 한방 승부처라고 합니다. 자 곧바로 부산제 6경주로 넘어가죠. 4경주 5경주 UCC 승부처 꼭 참고해 주시고요. 자 부산제 6경주로 넘어갑니다. 이번 6경주 역시도 오늘 편성이 이상하네. 전형적인 선행마가 없는 뚜벅이 승부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번 6경주도 비슷한 유형입니다. 자 신동훈 의원. 예, 추천 경주 주시죠. 이거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추천 경주. 우선은 이게 터진다라면은 뭐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 터지면 제가 보기에는 인기 1, 2, 3위가 아예 다 빠지면서 뭔가 추임맛길에 올라오면서 좀 배당이 나올 것 같고 의외로 더 쉽게 끝날 수도 있지 않냐라고 또 생각되는 부분이에요. 저는 인기만을 이번에 좀 추천을 드리겠는데 바로 이 4 톱랜드입니다. 톱랜드가 이제 코스케 기수도 타봤고 이성재 기수도 타봤고 이성재가 또 탔기 때문에 강력하게 과연 현장에서 얘가 이제 인기를 주도를 하겠느냐. 바로 옆에 또 유현명 기수가 있기 때문에 인기는 상당히 이제 분산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배당마를 강력하게 놓고 때리기 전에는
인기마 중에서 가능성 있는 마필 중에서 축을 제대로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 측면에서 저는 이 4톤 랜드가 가장 좀 안정적인 축막감으로서 좀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여기서 이제 8번 시크릿 포스란 마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리가 1400으로 늘어난 경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선행을 받고서도 뚝심을 보이지 못했던 마필이었고 게다가 거리까지도 늘어나 버렸으니까 상대적으로 좀 덜 팔릴 수 있는 조건의 경주이기도 한데 시크릿 포스는 오히려 지금의 경주가 단독 선행을 나설 수 있는 경주라고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지난번 레이스 같은 경우가 인기로 팔렸었던 행복동이라는 마필이 이 마필을 계속해서 압박을 했었던 경주 편성인데 지금 같은 레이스에서는 오히려 압박하는 말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산 경마의 특징이 거리에 대한 부담 없이 뛴다는 점, 선행을 혼자 내버려 두면은 그냥 시원하게 한 바퀴를 일설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는데 시크릿 포스란 말 자체가 지난번에 견제를 받고서도 입상했던 말들과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났던 경주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행을 가는 경주가 되고 이번 레이스가 견제가 없는 식의 레이스가 됐을 때는 충분히 버텨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말로 보편급 마필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번 경주시에 어찌됐든 간에 약간의 배당의 노림수를 한번 가져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아무래도 이제 4번, 6번 쪽에 구멍이 뚫릴 것 같은데 6번, 4번만은 일단 배팅의 축으로 인정을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4번마가 축이라는 것은 점진적인 경주력 성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근간주 경주시에 입상에는 실패했지만 1300과 1400, 1500 모두가 거리 적응력을 완벽하게 마스터를 해놓은 상태예요. 자, 그런데다가 이번 경주시 이제 패턴 자체로 봤을 때도 선취자 모두 동반 상승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고요. 자, 여기에 추임력 측면에서도 출전마 중에 가장 우위를 보여주는 한 수 위의 추임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편성에선 전개 여부와 상관없이 4번 톱랜드는 와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이건 무조건 대가리입니다. 그러니까 4번 톱랜드는 죽어더라도 이걸 놓고 죽는 거고요. 여기서 제가 하나 노리고 싶은 마필이 있습니다. 바로 2번 더비 프로포즈라는 마필인데요. 여러분들이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김동영이를 타조로 기승을 시켰을 때는 여러분과 저와 마방의 조교사와 누구든 다 똑같은 생각을 해요. 김동영이를 취입을 잘 타는 취입말을 기승을 시키지는 않습니다. 누구든. 그러면 이 마필이 2번 더위 프로포즈가 뭐 조교를 보든 그런 거 상관없이요. 기승기수의 기용을 딱 봤을 때 구조 양계선 조교사가 이 마필을 왜 김영민, 조성건이만 태우다가 누가 보더라도 취임말을 잘 타는 기수들이잖아요. 갑자기 김동영을 태웠는지 아셔야 돼. 그럼 이 마필은 걸음의 변화가 온 게 데뷔 당시 때 거의 총알이었단 말이에요. 이 말이. 그러고 나서 선행력을 완전히 깔아앉고서 마필 자체를 그나마도 이렇게 끌고 오는 중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번에는 요 예전의 선행력을 보여준다고 할 것 같으면 안쪽 게이트에서 이번 더비 프로포즈가 선행을 기습적으로 때리고 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시 만약에 이변이 발생을 한다면 저는 이번 더비 프로포즈의 이변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고 있으니까 2번 더비 프로포즈를 꼭 보시고요. 6번 샤이닝 퓨처는요. 안 되는 말은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안 되는 말은 아닌데 김영관 조교사가 사실상 예전에는 대끼리 승부, 작년까지만 해도 인기만 승부가 많았는데 요즘은요, 금년도에 들어와서는 사실상 이 인기만 승부가 있는 게 아니라 마필들을 그냥 그러니까 한 달치를 계산을 해서 입상마와 아닌 말을 철저하게 구분을 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인기마도 많이 부러지는 편이고요, 실질적으로. 또 부진마가 입상을 하는 경우도 19조가 금년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6번 샤이닝 퓨처에 대해서는 지난번 경주 때 끌어낸 능력 자체가 전형적인 기복마 패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기도에 비해서 대끼를 때리는 건 좀 불안하다. 차라리 아까 얘기했던 8번 시크릿 포스라는 마필이 저는 상당히 이유가 되는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 경주시에 거리가 1400이라서 누구든지 추임마들이 유리할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경주가 끝나보면 앞선에 나가는 놈들이 무조건 유리하고 뒤에 따라오는 놈들은 다 지쳐서 그냥 퍼진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부진마들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올라올 수 있는 놈은 4번 톱랜드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2번 더비 프로포즈 아니면 4번 시크릿 포스가 막판까지 올라와서 선전을 한다.
그러면 이 중에서는 그래도 인기를 모을 시크릿 포스보다는 2번 더비 프로포즈 쪽에 승부를 하면서 4번, 2번 단통에 8번 하나만 가져가는 전략으로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은 부산 이제 7경주로 곧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172 경주네요. 근데 어느 정도 입상 가능의 우열은 드러나는 것 같은데 선생님. 네. 우선 뭐 지난번 경주력 변화가 상당히 많았죠. 우선 여기는 솔직히 7마리니까 뭐 다른 마필들 말씀드리면 뭐 반 이상의 얘기가 좀 나오는 거라서 우선 뭐 인기권 전력인 7번 상승 모드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순발력까지도 뭐 좋아진 말이고 뭐 더불어서 마지막 끝걸음도 더욱더 살아났고 그동안 보였던 상승 모드의 모습은 완전히 잊어버려라 할 정도로 지난 경주력의 모습이 가장 좋았었던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이런 말은 속칭 이제 조시가 났다, 이제 힘이 찼다 이런 말을 좀 쓸 수가 있는 말이죠. 그래서 7번 상승 모드는 뭐 현군에서는 충분히 연투를 이어갈 수 있는 충막감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동훈이요. 예, 뭐 상승 모드 같은 경우는 직전에 이제 결과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기 5위예요 단승식이. 근데 대길이었습니다. 이게 제가 제 메인 승부였는데 좀 7, 8배당을 기대를 하고 갔는데 엄청나게 바람이 불어서 대길이가 되고 뛰는 거 보니까 뭐 여기서 축 맞습니다. 뭐 직전만큼의 경주력을 못 뽑아내도 축이 아니겠나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후창에서 이제 홀짝 뭐 단방성으로 거의 끝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저는 승군전이지만 3 로드 투 프린스가 데뷔전에서 선행으로 한 바퀴 잡아 돌린 것도 아니고 모래 맞고 몸싸움 하면서 올라와서 우승을 차지했다라고 봤을 때 3 로드 투 프린스 쪽에 손을 좀 들어주고 싶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얘기했던 게 7번, 3번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이제 인기권 전력이 2번이에요. 한박 피넬레, 한백 피넬레. 저는 이 말은요, 상당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재검을 받고 나오는 말이나, 그러니까 그게 휴양마던 어떤 뭐, 악백으로 재검을 받던 간에, 항상 또 공백 이전에 그 휴양마 같은 경우에, 예전의 능력을 어떻게 보여줬느냐를 꼭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재검이 아무리 좋아도 실전에 들어가서 퍼지는 놈이 있고요. 재검은 그래도 그냥 좋았는데 실전에 가서 대도 않는 그냥 막 1800에다 올려놓고도 그냥 시원하게 들어오는 입상을 하는 놈이 있어요. 그게 무슨 차이냐면 그러니까 휴양 이전에 말이 못 띄운 말이야. 그런 말들은 실질적으로 굉장히 부진했던 말인데 재검 때 완전히 업그레이드 됐다고 생각을 해서 노렸는데 실제로 실전에서 걸어왔는 거. 이번 한박 피넬라는 마필은 지난번 공백 이후에 경주에서 상당히 좋은 능력을 보여줘서 이번 경시 무조건 인기마입니다. 제가 보기엔 무조건 인기마인데 안 된다고는 얘기를 못하지만 저는 약간의 불안 요소가 있기 때문에 한 방어 정도를 노려야 되는 마필 아니면은 당의 현장이 나쁘다면 저는 빼고도 싶은 그런 마필이라는 점 불안한 쪽에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이번 한박 피날레에 대해서는 조금은 불안하다. 한번 생각을 해보자. 방어 정도로 고려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은 부산 이제 8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3마리니까 뭐 거기서 시간 끌 필요 없죠. 자, 부산 이제 8경주입니다. 이번 경기는 전력차 미세한 나름 인기권 전력의 접전 구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동훈이요. 예, 8마리가 나와 있는 가운데에서 뭐 한두 마리 빼고는 거의 뭐 들어와도 할 말이 없는 편성 같아요. 하지만 그 중심에 있어서 저는 이 7 월드 킹카. 자, 박성광 기수. 박성광 기수가 3월 달에 굉장히 좋은 호흡을 보이면서 자, 입상권 진입에 성공을 했고 직전에 거리가 더 늘어나서 출주가 됐는데도 착순에 그쳤다. 하지만 착순에 그치는 모습 자체가 굉장히 끝걸음 자체가 살아있는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출조 조수 8마리밖에 없고 아주 빠른 마필도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최후미에서 추입을 한다고 해도 자력으로 올라올 수 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저는 이 7 월드 킹카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저는 5번 모닝크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 모닝크릭은 지금 복승률 100%죠. 거리 1400에 이제 승부전을 나서는 경주인데 모닝크릭은 경주를 거듭할수록 아주 좋아지는 모습이 보여요. 뭐 기록이 좋아지는 것보다 이건 뭐 지난번은 불량주로였으니까 기록이 뭐 좋을 수밖에 없었던 거였고 경주를 들어올 당시에 뛰는 자세라든가 뛰는 모습이
매 경주 좋아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계속해서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말은 앞으로 조금만 더 다듬으면 3조에서 또 하나 또 쓸만한 제목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높은 말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거리는 늘어났지만 기본적인 스피드나 뚝심까지도 계속해서 발전하는 모습이어서 자 지난번부터 이제 호흡을 맞추기 시작했는데 조차욱 기수도 뭐 여전하더라고요. 인기만 못 가는 거. 하지만 5번 모닝크릭 자, 말 자체의 능력이 좋은 말로 말씀드리는 부분이라서 순군전도 자, 기대해 볼 수 있는 전력으로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4번 희망 드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저희가 얘기한 말이 있잖아요. 7번 월드킹카, 5번 모닝크릭, 그 다음에 제가 이제 4번 희망 드립을 얘기하는데 이게 완틀이에요. 이게 이 세 마리가 완틀입니다. 제가 보기엔 3복승 완틀이고 대가리를 누구 놓고 때리느냐도 그게 이 세 마리 중에서 저는 입상에 성공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개나 능력에 상관없이 어차피 모닝크릭은 선행도 갈 수 있는 편성이고 지금 제가 얘기해드린 희망드림은 종말 뚝심 측면에서 단연 우위를 보여주는 마필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마필이 선행력이 좀 부족한 단점을 이고 있지만 이 편성은 절대적으로 빠른 편성이 아니거든요. 자 그랬을 때 1600까지 근간에 근성 있는 말걸음을 보여주면서 안정된 경주력을 발휘해주고 있는 4번 희망드림이 근간의 입상 패턴, 부산경마의 입상 패턴이 뭐라고 그랬어요? 추임력을 언팡지게 끌어내놓고 그 추임력을 베이스로 다음 경주에서 선행력을 끌어내서 갖다 붙이는 패턴이 요즘 부산경마의 입상 패턴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4번 희망드림이 바로 그 지난번에 승군전에서 바로 입상을 했는데 이번에도 충분히 가능성을 갖고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8경주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저희 팀에 얘기한 3마리가 거의 완틀로도 된다. 3복승 완틀로도 입상에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제 9경주로 갑니다. 이번 9경주는 강타의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예,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국내산 2군으로서는 아주 각광을 받던 말들이 출전하는 경주는 아닙니다. 승군한 지도 얼마 안 되고 승군에서도 기복을 보였던 말들이 출전을 하는 경주여서 혼전에 자, 레이스가 좀 될 것인데 자 저는 비인기권 전력인 복병을 하나 좀 말씀을 드리죠. 자, 이 외곽에서 출전하는 11번 대왕거미라는 마필입니다. 지난번 이 대왕거미를 사신 분 많으실 거예요. 대왕거미가 그 전에 이제 3차까지 올라오면서 인기마로서 이제 지난 경주 대두가 됐었던 레이스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경주가 이 1호 중계 레이스 메인급 승부를 하면서 강조를 드려놨고, 자, 당시에 이제 금상호란 마필을 노려가지고 원툴로 한 방을 중배당 때려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대왕거미를 잘라드렸습니다. 대왕거미가 인기마였지만, 이거는 조창욱 기수가 아니라, 자, 복병으로 5조, 금상호를 노려야 된다. 이런 말씀까지도 좀 드렸어요. 대왕거미는 제 생각대로 자, 외곽만 돌다가 빠지는 경주가 돼버렸는데 이번 경주가 1800의 레이스라 해서 자, 거리 경험이 되진 않았지만 지난번 레이스가 대왕거미의 전적인 이마필의 본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배당으로 팔리면서 갈 말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난번 제외를 하고서 그 빈틈을 공략했던 거였고 제 판단이 맞다면 대왕거미는 분명 더 경주력 변화는 보여갈 수 있고 그게 바로 지금의 1800이라 하더라도 자, 요주의 복병으로서의 가치는 분명히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형군 센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중위권 정도 하는 말들만 나와 있는 상황에서 저는 승군전이지만 이 4 오버파워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이제 1800m에서 한번 무너졌었어요. 1800에서 한번 무너졌고 직전에 이제 희망드림을 3화신 차로 이기면서 사실 뛰어온 편성 사이즈는 좀 인정이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승군마기 때문에 사이즈를 인정받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형군 능력 마필이 있느냐? 저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조금씩 불안한 구석들이 많은 그런 인기받을 틈에서 4 오버파워의 전력이라면은 오히려 상승세를 달리는 마필 쪽에 좀 관심을 갖는 것이 좋다 생각합니다. 4 오버파워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편성은 은근히 배당이 좀 나올 수 있는 편성입니다. 일단 등짝의 무게에 따라서 또 흔들릴 가능성이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변수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 편성에서 노리는 마필은 일단 인기권 전력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조금 아닌 것 같고 편성 자체로 봤을 때 대찬돌이가 선행을 끄는 편성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또 대한거미가 또 이제 선입전개가 되고 그럼 느린 편성이라는 얘기죠. 그럼 느린 편성을 만나서 누가 가장 득을 볼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해봐야 되는 경주거든요. 그랬을 때 여기서 가장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마필은 딱 이 두입니다. 그리고 PK 함대가 지금 강력하게 팔릴 수 있는 편성인데 이 PK 함대는 누가 보더라도 이 편성에선 대가리로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왜? 당연히 선행이 느린 편성이니까요. 그런데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제 구경주는 강타가 누구입니까? 강타에만 볼 수 있는 마번으로 제대로 된 중고배당 승부처럼 한번 실전에서 멋진 능력 발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자 다음은 부산 제 10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번 10경주는 은근히 능력차는 있지만 그 능력차가 아주 미세하기 때문에 이변의 가능성을 열어줘야 되는 편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누가 할 차례죠? 네, 제가 네. 우선은 이번 레이스가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저는 이 현장의 분위기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되지만 일단 이 3 마이더스 송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연속으로 착순입니다. 하지만 직전에 이제 코스케 기수가 기생을 하면서 이거 제대로 저는 못 탔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전에 이제 최규조 501 기수 번갈아 가면서 탔고 아까네 기수도 탔고 계속해서 뭔가 타는데 제가 봤을 때는 기승 기수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좀 생각을 가져봤었던 마필이에요. 근데 이번에 지금 박근만 기수 올라타고 있고 나름대로 좀 핸디도 52kg까지 빠진 상황이라면 인기권 전력이지만 좀 상당히 유리하지 않겠냐. 3 마이더스 손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저는 7번 승일동자를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경주가 선두력 있는 말들은 얼핏 있지만 전형적인 선행만은 없는 경주예요. 그래서 자 이제 승일동자가 한번 선행을 노려볼 수 있는 경주도 됐습니다. 지난번 승일동자가 바람 많이 불었습니다. 당시 이제 슐렉터 기수가 기승을 해가지고 바람도 좀 많이 불었었는데 자 선행으로서 2월달에 입상한 이후로 자 승군을 했고 어느 정도 인기권으로도 좀 팔리고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승군 이후로 아직까지 제대로 된 승부는 못했죠. 자 한 번은 이제 선행마가 많았던 경주에 나왔었고 지난번은 마필이 고개가 높아가지고 자 초반에 발주 자체도 좀 늦어져 버렸던 경주였죠. 조교도 약했습니다 그때는. 자 승일동자가 이번에는 한번 선두권을 강력하게 자 모색해 볼 수 있는 경주가 된 것이고 이게 한번 입상을 하면서 좋아진 말이기 때문에 다시 선두력을 보이는 경주가 됐을 때는 지금의 레이스처럼 선행받을 수 있는 경주라면 꼭 조심해야 될 복벽금 마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편성은 사실상 일본 코리아 캡틴이 강력한 축으로 팔릴 가능성이 있죠. 지난번에 이제 선추인료 모두 겸비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 3착을 하긴 했지만 내용적으로는 뭐 전혀 입상에 버금가는 그런 3착이었던 마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경주시 이제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이제 누구를 데려갈 것이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어려워요. 은근히 어려워요. 여기가 왜 연대가 되느냐면 일단 5번 예스트리플이나 7번 승일동자도 승부가 되는 파트인데 서인서 송경윤을 태어났고 반대로 또 1번 코리아 캡틴하고 마이더슨도 승부가 되는 타이밍인데 여긴 또 등짝이 굉장히 빛깔나게 또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마방이 내가 보기엔 옆구리 승부를 가끔가다 하는 마방들이기 때문에 좀 믿음이 좀 안 간다는 쪽입니다. 그랬을 때 대안마가 있느냐를 찾아봐야 되는데 저는 8번 흑댄서입니다. 인기야 2, 3이 팔리겠죠. 당연히 2, 3위를 팔리는데 그럼 여기서 누구를 대가리를 놓고 승부를 할 거냐 이걸 물어본다면 저는 8번 흑댄서를 차라리 놓고 간다는 거야. 양쪽 집에서 인기만으로 풀리고 한쪽 집은 몰락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양쪽에서 한 마필 빼가지고 입상에 성공하는 그림은 저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게 원틀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물론 8번 흑댄서도 팔리는 마필이긴 한데 요 마필에 대해서는 약간 그 뭐라 그럴까요? 주기가 좀 깨어지고 주기가 좀 흐트러진 면이 있긴 합니다만 의외로 계속적으로 지금 체중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말인데 그 체중이 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요때가 어떻게 보면 요 마필의 전성기가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8번 흑댄서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요인으로 서다보고 싶은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0경주까지 이제 저희들의 분석이 마무리됐으니까 여러분들 좀 참고를 하시고요. 자 다음은 이제 저희 팀의 장기라고 할 수 있는 제주교차 경마 분석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제주교차 5경주는
신동훈 의원의 UCC 제주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예,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전력 교육이 이제 좀 차가고 있는 말이죠. 힘차가고 있는 말들이 출전하는 경주인데 8번 상승소녀란 마필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문성호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요 근래 출전할 때마다 인기를 좀 모았었던 말이었어요. 그동안은 이제 상당히 좀 많이 팔리다가 지난번은 인기 4위권 이제 도전자 입장으로 좀 팔려가는 모습이었는데 당시 입상했던 말 인기 1, 2위 마필들이 자 이제 깜빡이를 지켜주는 레이스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상승소녀는 그 경주가 상대가 좀 강했었던 경주라 보고서 어느 정도 따라 붙여는 갔지만은 착승밖에 안 되는 모습이었고 채찍을 한 번도 되지 않더라고요. 이 말 가지고 채찍을 한 번도 되지 않으면서 상대 강함을 좀 인정을 하고 차기 경주를 좀 도모하는 모습이어서 최근에 문성호 기수가 기수하면서 입상도 좀 못했던 부분 지난번에서는 어느 정도의 힘한 배. 자 그런 면에서 지금의 경주에서는 8번 상승손의 경주력 변화가 기대가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편성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마필은 2번 여신등극입니다. 보나마나 좀 인기를 모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비교적 안정적인 쪽에 속하는 말이니까요. 자, 인기를 어떤 못하던 간에 저는 이 마필을 강하게 노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 마필을 노리는 이유는 여타 빠른 선행마들이 없습니다. 기껏 해봐야 뭐 지금 손석본 의원이 얘기했던 그 상승소녀가 선행을 갈 수 있는 편성이네요. 그리고 뭐 여타 그렇게 빠른 말들이 없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정말 뚝심으로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을 하나 찾아봐야 되는데 그런 측면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번 여신등극이 최고라는 얘기죠. 더군다나 이 1000m가 지난번에 이제 두 번째였는데 완벽하게 적응력을 보이면서 걸음의 신장세를 보여줬던 마필이기 때문에 자 이 정도 편성에서는 이번 여신등극은 꼭 봐야 된다.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번 레이스를 UCC 승부처로 한 것은 우선 제가 이제 보는 충마 이거는 뭐 제가 봤을 땐 다리 안 부러지면 옵니다. 자 다리 안 부러지면 들어오는 상황이고 자 상대 마필들 중에서 자 인기를 모으는 마필들이 솔직히 전력이 세지 않고 기승기수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적 자체가 이제 바닥이고 단지 추임마기 때문에 좀 인기도에서 밀릴 마필 자 이런 마필들도 출조가 되는데 저는 그 인기도에서 아예 밀려있는 자 그런 마필들까지 한번 배당권으로 좀 노리고 들어가고 싶은 그런 레이스이기 때문에 자 이번 레이스 뭐 충마에 자신이 있고 제가 보는 충마에 자신이 있고 배당권까지 한번 노리면서 가져가면서 오늘의 제주 중계 UCC 메인급 승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잘 들으셨죠? 다음은 이제 강타의 제주경마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예,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도 다소 좀 접전의 레이스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자, 승군전을 나서는 마필이지만 4번 시대의 별이라는 마필을 자, 한 번 더 추천을 드립니다. 자, 여기는 이제 선행을 갔던 마필들이 지난번에 좀 있어요. 특히나 이제 뭐 대성고지 같은 말에 입상도 하긴 했는데 자, 저는 선행력에 있어서는 4번 시대의 별이 분명 더 빠르다 보고 있는 말이에요. 자, 지난번 늦발을 해가지고 승부를 못했던 말이고 지난 경주에서는 이제 선행을 갔는데 지난번까지만 해도 발주가 그렇게 시원하게 나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에 대한 뭐 기대치를 보여주듯이 안쪽에서 그냥 밀어붙이면서 선행을 갔던 거고 더욱더 발주 자체에 신경을 써가지고 나올 마필이고 자 그렇게 발주가 더 깔끔해지면은 초반에 지난번처럼 힘을 쓰면서 선행을 받을 이유가 없거든요. 자 경지력 변화가 더욱더 나올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4번 시대의 별 자 선행을 받으면 더욱더 뛸 수 있는 마필로 승군전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우선 한라마 2등급은 이변이 좀 많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 점을 좀 잘 착안을 하시고요. 저는 이 외곽에는 신천신비. 자, 이번에 정상적인 승급전입니다. 점핑 출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주마들이 점핑 출조를 많이 해요. 2등급, 1등급으로. 신천신비가 이제 외곽을 받았다라는 거, 그리고 승급전을 치른다라는 거, 이런 불리함이 있지만 선행이 무조건 비빕니다. 이번 레이스. 제가 봤을 때 선행이 비비기 때문에 선행마가 뭐 다 몰락을 하던 뭐 한 마리가 살아남던 그 뒤에서 따라갈 수 있는 선의권 마필이 가장 유리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중심에 있어서 신천신비가 게이트 외곽이라는 거, 그 점만 극복을 해준다라면은 가장 유리한 전개가 나올 마필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주교차 강타의 UCC 승부처인데요. 강타가 요즘 제주, 부산 제주 쪽에서든 아니면 토요 제주교차 UCC 승부처는 간에
한 개는 제대로 적중을 시켜드렸어요. 계속 연속적으로. 자, 그렇기 때문에 요번 7경주는 이 선두권을 형성하는 마필이 의외로 배당판에서 당연히 인기를 모을 겁니다. 제가 봐도.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판 떼기를 열어보면 외관상에 보이는 마필들이 인기를 모을지라도 절대 그 말이 들어오는 편성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터진다. 저도 요건 터진다 쪽인데 맥락 자체를 이 선임 내지는 취평 마필들에게 포인트를 주겠습니다. 그래서 딱 3마리를 꺼내가지고 아주 지진나게 한번 제대로 된 중고배당으로 한번 승부를 여기서 봐드린다. 자, 이 7경주 자, 한번 제대로 된 승부 띄워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곧바로 제주교차 9경주로 넘어갑니다. 이번 제주교차 9경주는 손석범위원의 UCC 제주경마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예,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레이스가 이제 제주마 1등급 900m인데 이게 지금 1000m, 1110m에서 고전했던 애들이 다 몰려갖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구력 없는 애들, 거리 적응을 못하고 있는 애들이 다 몰려갖고 나왔고, 이제 아무래도 3, 4위조는 이제 올축으로 잡히겠죠. 예, 여기 이제 후차권 찾는 게 관건인데, 인기는 모으겠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 이 9 달리는 신, 얘가 이제 직전 1000m 나가서 선입 따라가다가 막판에 거리 적응을 못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다시 900으로 거리를 내렸거든요. 자, 뭐 인기마로 팔리겠습니다만은, 4위조는 필두로 해서 팔릴 수 있는 마필이 굉장히 많아요. 거의 5마리, 6마리가 소위 말하는 배당판 빨간색, 자, 그런 배당으로 팔리는데, 그래도 달리는 신은 무시하면 안 된다. 기본적으로 꼭 보셔야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9 달리는 신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편성에서 지금 이제 4위조는 진짜 얘기한 대로 많이 팔릴 것 같고요.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는 마필은 저는 5번 모두의 급입니다. 김영래 마방에서 동반 2두를 출전시키고 있습니다. 자, 금강경주시 점진적인 경주력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이 마필 자체가 한 번은 선행력을 끌어내고 한 번은 추임력을 끌어내고 이런 약간의 기복마 패턴을 갖고 있지만 이번 파스에서는 제가 보기엔 선취인력 모두 동반 상승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편성 자체를 봤을 때 거리가 900m이긴 합니다만 아주 빠른 마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뚝심마들이 올라오는 그림이 그려질 가능성이 높은데, 자, 전개미 능력상 가장 입상권에 근접한 5번 모두의 꿈은 무조건 봐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지난주 제주 UCC 메인급 승부를 한 방으로 적중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주도 이 인기말을 꺾어야지 제주건, 부산이건, 서울이건 뭔가 승부가 되고 답이 나오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말씀해 주신 대로 이번에 4위존을 필두해서 뭐 5번 모두의 꿈, 9번 달리는 신 다 3마리가 우선은 배당판을 좀 지배하고 들어가리라 보여집니다. 자, 저는 이 중에서 거품말 하나 날리고 승부를 할 거예요. 자, 인기말 하나 뺄 수 있는 경주이고 능력차가 그렇게 큰 데 있으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900m이기 때문에 이변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 거품말 하나 날린 다음에 한 방으로 자, 승부는 들어가고 여기에 충분히 이변이 나올 수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자, 복병권 마필과도 좀 엮을 수 있는 경주라 생각하니까 한 방에 배당까지 노릴 수 있는 승부로 다시 한번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멋진 승부를 한번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찌됐든 저희들 최선으로 자, 부산과 제주 경마까지 마무리해 줬습니다. 자, 여러분들 꼭 좋은 성적이 기대되면서 자, 조금 쉬었다 2료 교차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